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화, 환율 더욱더 힘들 거다. 힘들 거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자, 이번 주말에 좀 중요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한국 정부가 50조 원 가까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 중국 시진핑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진핑이 형님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됐는데, 자, 이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서열입니다.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뭐 무슨 달리기 뭐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8분, 7분이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쭈르르 들어오시는데, 자, 에피소드가 많았죠.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진핑이 3연임 공식화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시진핑이 지금 상무위원들, 최측근들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잘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시면 이제 리창이라고 2인자 자리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3월달, 6월달, 3월부터 6월까지 상하이에서 봉쇄가 나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 봉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시민들이 막 데모하고 막 일어나고 전 세계 막, 왜냐하면은 그때가 어떨 때였냐면은,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물가가 높이 올라가니 뭐니 막 욕먹을 때인데,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한테 막 욕을 해. 왜? 야, 상하이에서 봉쇄를 하면은 공급망이 어떻게 되겠냐. 안 그래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니네까지 지금 봉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욕을 뒤집어지게 먹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상하이시 당서기인 리창입니다. 리창. 3, 4, 5, 6. 상하이시의 코로나 방역 실패했죠. 전체가 장기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시민들이 막 데모하고 일어났던 거기 지역을 담당했던 리창. 근데 이분이 2인자 자리에 들어왔어요. 리커창 총리 자리를 이분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겠죠. 아직 뭐 그건 안 나왔지만 리커창 총리 자리 차지할 겁니다. 이분이. 이게 무슨 뜻일까? 상하이 봉쇄 정책을 실패해서 전 세계 막 국가들한테 언론들 몰매를 맞았고 중국 국민들이 막 대규모 데모를 했었어. 근데 그분이 2인자가 됐네? 이게 무슨 뜻일까? 중국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핑이 형님 뒤에서 이렇게 뭐 아시죠?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막 단감도 갖다 드리고 홍시도 갖다 드리고 그런 분들로 자리에 앉혔다. 뭐 자오로지, 왕후닝, 뭐 차이치, 당채샹, 리시 다 총 7명이 시진핑 상무위원들, 최측근들로 구성이 됐다. 이전 정권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후진타오라던가, 후진타오가 이젠 그 공청당, 리커창도 공청당이었고, 그래서 2인자 자리를 공청당, 우리 후진타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커창을 이렇게 밀어주는 같은 공청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2인자 자리에 공청당을 딱 앉혔습니다. 리커창을. 그러면서 우리 중국 하면은 뭐 상하이방이라든지 뭐 공청당이라든지 뭐 태자당이라든지 뭐 많죠. 여러 정치권 애들을, 그룹 애들을 싹 다 앉혀놓고 우리 한번 잘 해보자 라는 게 강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애들로만 다 싹 다 물갈이를 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애들로만 물갈이를 싹 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그 리커창 자리에 리창이 왔다는 뜻은 뭐냐면, 공청당 애들 다 제외하겠다. 리커창 총리랑 왕양 정협주석 이분들을 딱 제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형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이분이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입니다. 후진타오.
근데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당대회를 이제 폐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호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축이지만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쭉 자리에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끌려나갈 때 진핑이 형님 어깨를 툭툭 이렇게 쳤다 그래요. 왜 쳤을까? 진핑이 형님은 앞만 바라봐. 그냥 나가든 말든 의미가 없어. 후진타오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공청당이죠. 기존의 중국 2인자였던 리커창이 공청당입니다. 근데 지금 7명 중에 리커창이 여기 있나요? 7명 중에? 자리에 없죠.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질 나겠죠. 어깨 말고 딴 데 치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째려보죠. 근데 딴 데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이것만 보더라도 아 시진핑이 얼마나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나 뭐 후진타오 뭐 검색이라는 이런 것들이 싹 지워졌대.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중국에서는 한 명 없어지더라도 몰라. 우리는 막 뭐 누구 이렇게 안 좋은 일 나면 내가 네이버 막 실시간으로 뜨고 그러죠. 중국은 없어요. 싹 다 검색이 없어집니다. 사람 한순간 사라지는 거 일도 아니죠. 그 정도로 무섭다 중국이. 자 근데 중국이 이렇게 이제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시진핑 집권이 딱 나왔는데 요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국가들, 화폐들, 증시들이 있어. 누가 있을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 호재로 인해서 142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40원까지 뛰어오른 이유. 시진핑이 딱 3년임 했네? 어떻게 생각할까? 야 7명을 봤더니 상무위원들 최측근들 다 봤더니 시진핑이 좋아하는 애들이네. 그러면 시진핑이 뭐라 그랬죠 이번에? 무력으로도 대만 통일하겠다. 그러면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겠죠. 아 전쟁 날 가능성 높아지겠구나. 시진핑이 이렇게 가면은 가겠구나. 그러면 전쟁과 관련된 대만 그리고 대중 수출 가장 높은 한국 그리고 아시아권 이런 국가들 당연히 중국과의 무역 수출 빈도수가 높은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겠죠. 그 중에 한 국가가 또 누구 있어요? 우리 항생 H지수 홍콩입니다. 홍콩이에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텐센트, 메이투안 디펜팅, 메이투안 디엠핑 이런 중국 관련 주식들이 지금 8%에서 10%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것들이 우회해서 이제 홍콩 증시에 다시 재상장을 했죠. 이런 기업들도 싹 다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 싹 다 빠졌죠. 자, 중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당 중앙위원회 이제 중앙위원 명단이 총 205명인데 기존에 있던 뭐 리커창, 류호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 뭐 거수칭 인민은행 부총재, 그리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뭐 주석, 류쿤 재정부장 이런 중요한 은행, 경제부 관련된 이제 인물들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지고 누가 들어왔어요? 시진핑 측근들이 들어왔겠죠. 경제부도. 경제부가 시진핑 최측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홍콩에서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홍콩을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관리하고 규제하고 이제 중국이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 홍콩의 뷰도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홍콩도 당연히 빠지죠. 흔들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들이 이렇게 빠지는 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홍콩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환을 세탁해서 중국 본토로 가져갈 수 있는 또 반대로 기업들이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환 금융 창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외화벌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중국 본토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게 홍콩인데 홍콩이 지금 어떻게 돼가요?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해.
자, 이번에 그 18일날 원래 중국 GDP를 발표를 해야 됐었고, 무역 수출 관련해서 발표를 해야 됐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3.9%.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5.5% 할 거다. 전망치 미달하는 수준인데, 3.9%면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솔직히 요거 못 믿겠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3.9%. 아마 시진핑 3연임 때문에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이렇게 좋게 나왔을 거면 18일날 예정대로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당연히 못 믿지. 아마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좋게 나왔습니다. GDP가 좋게 나왔고,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싹 다 빠졌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홍콩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홍콩 관련 한번 다뤄드렸었죠.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홍콩은 어떻게 된다? 홍콩도 홍콩 달러를 쓰는데 미국 달러랑 1대1 페그제를 이용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홍콩도 같이 올려야 돼. 왜? 미국 1달러당 홍콩 1달러 7.75에서 7.85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 유지해주려면 미국이 0.75포인트 금리 이상하면 홍콩도 0.75포인트 금리 이상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과 홍콩이 갖고 있는 경기 기초 체력이 다른데, 수출입이 다른데, 무역지수, 경상주시 다 다른데, 당연히 홍콩은 뱁새가 또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다고 찢어지겠죠.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위안화 가치까지 쭉 떨어진다고 하면 홍콩은 어떻게 될까? 홍콩이 진짜 홍콩 문제가 이제 돼도 될 겁니다. 홍콩 문제가. 이게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홍콩 위안화랑 중국 본토 위안화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중국 본토 위안화랑 홍콩 위안화가 서로 환율 차이가 있으면 중국에서 갖고 와서 홍콩에서 팔면 그만큼 또 갔다가 또 중국으로 또 들어가면 그만큼 손실 환차익 만큼 중국 본토는 외화 반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환차익으로 인한 문제죠. 그리고 홍콩 달러 페그제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페그제가. 요거 다 예전 영상에 다 다뤘던 겁니다. 어려우시면 꼭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복습이 안 됐다는 거야. 어려우시면. 몇 번 다뤄드려서.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들어올려 계속해서. 홍콩도 달러 페그제 안 깨지려면 들어올려야 돼. 자, 그러면 홍콩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홍콩이 금리를 올리니까 홍콩 정부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부채가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안 그래도 홍콩 부채가 뒤집어지게 많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똑같이 덩달아서 따라 올리면, 지금 미국은 부채가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고 천연가스 원유를 뒤집어지게 팔아. 오히려 부채를 줄어들여.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은 그런 국가가 아니야. 미국처럼 안 돼.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부채 때문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를 못 쫓아가면 달러 페그제가 깨지던가, 부채 증가해서 부채 때문에 무너지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홍콩이 만약에 무너져, 그럼 누구한테 타격이 제일 심할까? 중국한테 타격이 심하겠죠. 중국한테 심하다. 외환금융 창구가 없어지는 거야. 홍콩이 무너지면. 그럼 중국은 더 이상 외환을 수급하는데 차질이 생기겠죠. 큰 차질이 생길 겁니다. 거기다 수출까지 잘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금융시장 개방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랬죠? 물가를 세게 잡기 위해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아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나라들이 생긴다. 무너지는 나라들이. 미국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식민지까지는 뭐하고
자기 손 안에 자기 이제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처럼 막 뭐 프라자 백화점에 가가지고 또 막 뭐 올려라 뭐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올려서 들어 올려서 무너지는 국가가 딱 나오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노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잡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금 뭐 우리 푸르밀이라던가 뭐 레고랜드 뭐 이런 것들 그냥 기사들만 보면은 뭐 그 기업 아니면 뭐 강원도 뭐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뭐 그 해당하는 그 얽혀 있는 그런 기관들 단체들이 잘못한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잘못은 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가 미친 듯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가 안 좋은 일은 이렇게 몰려서 오듯이 다발적으로 일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화, 환율 더욱더 힘들 거다. 힘들 거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우리가 정부 영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총리가 지금 그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당했죠. 근데 영국 정부 총리가 그 보리슨 총리가 딱 이제 사임을 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딱 와서 시작한 게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물론 잘못됐지만 우리 둥더님 유동성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지. 돈 풀어야지. 돈을 쫙 풀어야 신임도를 얻지. 근데 지금 영국이 처한 상황과 그것들을 인지를 못했죠.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 그 커지 카탱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즈 트러스 총리가 조금 더 경제에서 좀 빠삭했다면 지금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발언들을 하면은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았다면 반려시켰겠죠. 근데 반려시키지 않고 당연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딱 수락을 했는데 그게 44일 천하가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항상 우리 새 정부가 집권을 하거나 바뀌면 거기에는 뭐다? 그거에 걸맞는 유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3년이 공식 확정 딱 되면은 지금 언론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시진핑 막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사화되지 않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 중국 내에서도 말들이 많다 그래요. 말들이 많은데 시진핑이 어떤 걸 해야 될까? 아무리 독재고 뭐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일자리와 맛있는 식량들 맛있는 식량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풍족한 식량들을 지급을 해주면 잠잠해지겠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지방 이제 양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지방 공무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싹 갈리니까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시진핑 정부,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이런 경제라던가 이런 다방면으로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안화가 쭉 빠지겠죠. 유동성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원화라던가 우리 나머지 화폐들 마찬가지로 쭉 빠질 겁니다. 그러면 강세되는 화폐는 뭐가 있을까? 강세로 가져갈 수 있는 화폐. 위안화가 쭉 빠진다는 건 달러의 강세를 한 차례 더 부추길 수 있다. 달러 강세 이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중국 양해해서 이제 지방 공무원들 바뀌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거기다 우리 또 계절적 요인들 CPI도 높게 나온다는 점들 그런 것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시진핑이 딱 3년임이 돼서 홍콩 증시가 위험하고 뭐가 위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단기적으로 뭐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들으려고 또 우리 코이니시 방송 보시는 거니까.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